본인이 만약에 영어 3등급 이하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것만 죽어라 하세요. 저도 이 방법으로 영어 4등급에서 1등급까지 올렸고 1등급인 애들은 이미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내용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여러분의 영어 인생이 180도 바뀔 거라고 확신합니다. 시험장에서 이게 되면 시험을 진짜 못 보고 싶어도 못 볼 수가 없어. 반대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 1등급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1등급인 애들은 전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고3이었을 때도 이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되게 헤맸었는데 여러분들은 돌아가지 마시고 이 영상 하나로 끝내세요. 제가 전부 떠먹여 드릴게요. 우선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직독직해에 집착하면 망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을 들으면 대부분은 엥? 왜지?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왜냐면 나는 오늘도 그렇게 공부했거든. 실제로 학교나 학원 선생님들도 영어를 가르칠 때 직독직해, 즉 끊어읽기를 기반으로 영어 해설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하죠. 일단 어디에서 끊어 읽어야 될지 판단이 돼야지 그 쪼개진 덩어리를 토대로 해석을 하든 말든 할 테니까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이 직독직해에 매몰돼서 진짜 중요한 걸 놓쳐요. 바로 문장의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영어 1등급들은 지문을 읽을 때 두 개의 뇌를 사용을 해요. 하나는 직독직해하는 뇌고 다른 하나는 이해하는 뇌입니다. 뇌 한쪽에서는 끊어 읽기를 하면서 다른 뇌 한쪽에서는 그 쪼개놓은 덩어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를 계속해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말을 해준 게 아닌데도 이 두 개의 뇌를 동시에 사용하는 게 이미 습관으로 몸에 배어 있다는 거죠. 반면에 3등급 이하 학생들은 어떻냐? 학원이나 학교에서 배웠던 직독직해로 어느 정도 문장을 끊어 읽기는 해. 그런데 직독직해에 너무 매몰된 나머지 내가 이해해야 된다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그러니까 직독직해하는 뇌는 쓰고 있는데 이 이해하는 뇌를 제대로 못 쓰고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영어 지문을 쭉 해석하다가 이런 문장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는 학력과 경력에 의해 좌우된다. 어때요? 문장이 직관적이지가 않습니다. 노동, 시장, 지위, 경력 이런 단어가 되게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영어가 아니라 한국어임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가 않죠. 여기서 3등급 이하는 보통 어떻게 하냐?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는 학력과 경력에 의해서 좌우되는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문장일 뿐이지 사실 이해를 한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80살 드신 할머니한테 느좋이라고 하면은 알아들으실까요? 웬만큼 특이한 할머니가 아니시면은 절대 못 알아들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할머니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께 이 표현을 말씀드릴 땐 할머니도 이해하실 수 있게 할머니 언어로 바꿔드려야 됩니다. 할머니, 느좋이라는 건 느낌이 좋다라는 말이에요. 이렇게요. 영어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문장을 번역했는데 이런 추상적인 문장이 나온다? 그럼 일단 멈추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여러분이 초등학생한테 한번 설명해 본다고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저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좋은 대학교를 나올수록 좋은 직장 가기 쉬워. 어때요? 되게 직관적이죠. 이건 8살짜리가 봐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이렇게 지문 안에 있는 추상적인 표현이나 문장들을 내 언어로 재구성할 수 있으면 그때 비로소 이 문장을 이해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수능 영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쓰는 쉽고 1차원적인 표현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지문의 소재를 가져올 때 교수님들께서 보통 논문이나 학술지에서 많이 가져오시거든요. 그래서 일반인인 우리 관점에서는 수능 영어 지문을 딱 봤을 때 어렵고 추상적인 문장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문장들을 내 언어로 바꿔주는 작업, 즉 쉬운 문장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이 수월하게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여러분들은 영어 1등급으로 훨씬 빠르게 도약할 수 있습니다. 추상적인 표현을 내 언어로 풀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어렵고 수준 높은 문장들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결국 오답률 70%, 80% 이런 킬러 문제들까지도 뚫어낼 수 있게 돼요. 정리를 하면 수능 영어는 너 끊어 읽기를 얼마나 잘해? 를 물어보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냥 지문 안에 있는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기만 하면 100점이 나오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걸로 여러분이 수능날 영어 1등급을 받냐 못 받냐가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하루 종일 직독직해만 하면서 삽질을 하고 있어요. 이해하는 뇌를 키울 생각을 안 하고 직독직해 하는 뇌만 계속해서 쓰고 있는 거죠. 오케이, 네 말 알겠어. 영어 1등급을 받기 위해선 이해하는 뇌를 키워야 되고 이 이해하는 뇌를 쓰기 위해선 내 언어로 바꿔서 표현하는 게 중요해. 근데 이거 실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데? 라는 궁금증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평가원 기출 예문을 몇 개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하니까 집중 빡 하고 들으세요. 자, 그럼 들어가 볼 건데 우선 첫 번째 팁은 사족을 버려라 입니다. 영어에는 굳이 해석을 하지 않아도 지문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는 미사역구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보이는 문장을 잠깐 일시정지하고 한번 해석해 보세요. 이 문장이 길어서 쉽지는 않았을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문장에 힘을 주고 읽었다면 잘못 읽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밑줄 친 구간은 사족에 해당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문장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표현이 있으나 없으나 관계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최신의 신경과학 리서치가 보여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그 뒤에 뇌가 어떻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읽을 때 이 표현은 그냥 머릿속에서 삭제를 시키고 해석을 했어야 됐다고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 캐치해야 되는 건 뭐였냐? 뇌는 수능성이 있다. 삶에 걸쳐서 이전에 가정했던 것보다. 이런 식으로 사족은 버리고 뇌는 수능성이 있다. 이 정보를 잡고 넘어가면 됐다고요. 오케이, 이해됐죠? 그럼 여기서 이 수능성이 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데? 라는 의문이 들잖아요. 이걸 지금 세미콜론 뒤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스스로를 발전시킨대요. 그것의 프로세스에 따라서, 그리고 즉각적인 환경에 따라서 and 과거와 현재의 상황에 따라서 발전시킨대요. 자, 그럼 수능성이 있다는 건 결국 무슨 표현이 되겠어요? 자신을 발전시킨다, 상황에 맞게끔 발전을 시키고 변화를 한다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됐었습니다. 지금 길고 추상적인 문장을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바꿨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글을 읽어 내려갈 때 이렇게 이해하는 뇌를 사용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예문도 한번 일시정지 누르고 해석해 보세요. 이 문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앞서 봤던 문장처럼 모든 구간에서 똑같은 강세를 두고 읽었으면 안 됐어요. 자, 여기서 있으나 마나한 표현은 뭐였어요? 이 부분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대부분의 통찰력이 있는 일들은 강조한다라고 하는데 이 강조한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그 뒤가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뒤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앞부분을 없다고 치고 그 뒷부분을 빠르게 캐치를 했어야 된다고요. 뒤를 보니까 strategic self-ignorance, 전략적 자기 무시라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모르죠? 저도 몰라요. 그래서 뒤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understood as, 이해된대요. the use of 뭐라 라고 이해된대요. 그럼 이 전략적 자기 무시가 뭔지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The use of ignorance, 무시를 사용하는 거래요. 이 무시는 무시인데 기쁜 활동에 과도하게 참여하는 그런 무시래요. 그런데 여기서 즐거운 활동은 또 어떤 거냐? 그 사람 자기 자신의 미래에 해로울 수가 있대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은 즐거울 수 있어도 미래에는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전략적 자기 무시를 우리 언어로 바꿨습니다. 어때요? 이제 슬슬 좀 감이 오시나요? 그럼 다음 예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간단하게 바꿀 수가 있어요. 감각과 이성의 구분입니다. 이 문장에서 제가 중점적으로 본 건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은 사실상 없었어도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이 서구 철학 전통, 이 부분도 그래도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쌤?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서구 철학인지 동양 철학인지 뭐 어디 다른 철학인지 문제에서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의 핵심 내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장을 딱 봤을 때 감각이랑 이성의 구분이구나만 딱 짚고 넘어가도 전혀 지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까지 사족 버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단순화예요. 많은 학생들이 1등급 애들은 지문의 내용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기억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보여드릴게요. 되게 짧죠? 여기서 어떤 정보를 더 덜어내는 게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되게 짧습니다. 그런데 1등급 애들은 이런 문장조차도 단순화를 시킵니다. 이 문장을 그대로 번역하면 어떻게 돼요? 과학의 역할은 가끔 과장된다. 이 overstate는 과장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overstate를 정확하게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스테이트, 상태를 알잖아요. 그런데 오버가 됐대요. 그러니까 이 과학의 역할이 뭔가 올라갔구나. 이 정도는 감을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지지한다. Slipping into scientism. 사이언티즘으로 빠지는 것을 지지한다. 여기서 정보를 최소한으로 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쵸? 과학의 역할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사이언티즘으로 가기가 쉽다. 이게 사실 전부잖아요. 여기서 가끔 아니면 지지한다. 이런 말들은 사실 다 필요가 없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보를 이렇게 최대한 덜어내고 가볍게 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이언티즘은 뭐냐? 이건 사실 이 지문의 바로 뒷문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장을 봤을 때 할 수 있는 최선은 여기까지였다. 다음 문장으로 또 가볼게요. 자,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딱 봤을 때 주어가 어디까지죠? is 앞에까지죠. 그래서 이 앞에서 말하는 이것은 is filled with difficulties.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대요.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 이걸 쉽게 말하면 뭐예요? 그냥 어렵다 예요.
그러니까 영어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어렵다고 쓰면 될 거를 이런 식으로 꼬아서 쓰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단순화를 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시도나 in a general way 이런 말들은 사실 다 필요가 없죠. 이거 없어도 지금 우리는 핵심을 잘 뽑아냈으니까요. 그럼 이 문장을 단순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게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핵심이 아니라 이 부분이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걸 인간이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굳이 여기서 하나를 더 챙긴다면 유니크일 것 같아요. 인간만 할 수 있고 다른 종들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단순화를 하면 돼요. 이 문장도 한번 보시면 여기가 핵심이 아니라는 거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이 뒤가 중요한 건데 unparalleled 여기 각주를 줬네요. 유례 없는 경제 성장은 fueled a building boom. 이 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베이비 붐 세대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많이 일어났다는 거야. 뭐가? 빌딩이 많이 세워졌다는 거야. 여기서 이 동사로 쓰는 fuel은 기름을 주유하다 아니면 연료를 공급하다 정도로 쓰이는데 여기서 이 맥락이 맞게끔 해석을 해보면 뭐야? 경제 성장이 빌딩이 많이 세워지는데 영향을 줬다 정도가 되겠지. And a massive migration. 엄청난 이주가 일어났다. 어디에서 어디로? From the central cities to the new suburban areas. 중앙에 있는 도시에서 그 바깥에 있는 교외 지역으로 많은 이주가 일어났다는 거야. 그럼 이걸 단순하게 표현하면 뭐야? 이런 식으로 될 거야. 제가 지금 살린 정보는 이거 하나, 둘, 이렇게 셋입니다. 나머지는 사실 다 안 쓰였어요. 유례 없다 이런 거 안 중요하고 연료를 공급했다 이거 굳이 머릿속에 집어넣을 필요 없고 매시브하다 이것도 핵심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문장에선 머릿속에 딱 이것만 집어넣고 갔으면 충분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사족 버리기랑 단순화 배웠습니다. 이거 두 개 토대로 이 문장을 한번 이해해 봅시다. 일단 가장 먼저 뭐가 보여요? 사족이 보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that 이하를 볼 거예요. 실제로 많은 그리고 가끔은 놀라운 차이가 있대. 단어랑 컨셉, 개념에 있어서 서로 다른 문화들이 감정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다른 단어와 다른 개념을 사용한대. 그 감정을 이끌어내는 그 표현의 상황도 다 다르대. 다르다는 거잖아. 뭐가요?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나 개념이 문화마다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실전에서 이 문장을 읽었을 땐 이런 식으로 정보를 덜어내고 최소한의 정보를 가져갔어야 된다. 자, 그럼 지금까지 영어 1등급들이 어떻게 문장 안에 있는 정보를 덜어내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단순화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영어 1등급은 최대한 많은 정보를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우선 내용을 최대한 이해한 다음에 정보를 최대한 덜어내는 데 집중을 합니다. 근데 이 과정을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었던 것 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영어가 어렵게 느껴졌던 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 독해하는 방법을 몰랐던 것 뿐이라는 거죠.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저장을 해놨다가 막힐 때마다 다시 들어와서 2번, 3번 반복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후천적으로 영어 1등급을 받는 방법을 이렇게 상세하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애초에 1타 강사들만 봐도 날 때부터 쭉 최상위권이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타고난 사람들은 본인들이 글을 읽을 때 어떠한 과정으로 사고를 하고 어떻게 글을 읽어 내려가는지 독해를 하는지를 본인 스스로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해서 우리가 숨을 쉴 때 어떻게 하면 숨을 잘 쉴 수 있을까 고민을 하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천적으로 영어 1등급이었던 사람들은 본인이 어떻게 하면 더 영어를 잘 독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아무래도 적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은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항상 1등급 성적표가 찍히거든. 설령 그 방법을 설명해 준다고 해도 그게 영어 3, 4등급이 과연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되게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얘가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지 들으면은 알 수 있는데 그걸 직접 겪어본 적은 없거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가 좀 특이해요. 진짜 어떤 학원을 가도 영어 성적이 안 올라서 고등학생 때 영어 학원만 7번을 바꿨고 진짜 개 고생을 하다가 뒤늦게 깨달음을 좀 얻었어요. 그렇게 수능 2달 전에 처음으로 영어 1등급을 찍고 그 이후로 교육청이나 사설 모의고사 그 어떤 모의고사를 풀어도 고정 1등급이 나온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지문을 읽을 때 어떤 부분에서 막히고 도대체 어떤 요인들이 여러분들의 노력을 무가치하게 만드는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싹 다 정리해서 저를 영어 4, 5등급에서 후천적 영어 1등급까지 만들어준 모든 독해 노하우를 담은 영상이 바로 이 독해 4원칙 강의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독해 원칙만 알면 모든 평가원 지문을 뚫어낼 수 있다는 걸 제가 직접 보여드리는 강의예요. 강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총 4가지 독해 원칙을 알려드리는데 이번 영상에서 그 첫 번째 원칙의 일부분을 보여드린 거예요. 제 독해 4원칙 강의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나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저 유튜브에서 못 보실 수도 있으니까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